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하는 독립과 관련돼서는 뭐 이해운 의원님이나 저나 이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마 제일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금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제 언제 금리를 올릴 거냐,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이제 여기에 가장 관심이 모여져 있는데, 왜 그러면 금리가 중요한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총재님 취임하시고 최경환 부총리가 7월 16일 날 취임을 하죠.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데가 이때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8월 달부터 10월, 3월 해갖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내리는 이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 금리를 내려서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는 8월 달에 금리 내리면서 LTV하고 DTI 규제를 같이 완화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차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으로 이 가계 부채 규모가 이제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2016년에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상승세가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경제 호황으로 이제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경제 호황이 아니라 이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총재께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적당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적당한 시점.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여러 가지 잣대로 봐서 완화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완화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 금통위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완화 정도를 줄이는 인상의 시기는 경기 회복세가 견조할 흐름을 보인다고 확인되고, 물가도 또 저희들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좀 확인이 된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은 어느 정도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물가는 저희들이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현재 물가 수준이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물가가 저희들이 타겟으로 정한 2%에 수렴하는 상황. 경제성장률은요? 경제성장률은 일단 잠재 수준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 성립된다면 지금이 완화적이기 때문에 그럼 잠재성장률은 완화의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면은 얼마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잠재성장 수준은 2.8에서 2.9 수준입니다. 2.8에서 2.9요. 그럼 올해 3%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2.9가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시기가 곧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그야말로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그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시간이 미국 연준이 이제 연말쯤에 올릴 거로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연준의 시기와 같이 가느냐, 아니면 좀 앞서가느냐, 약간 뒤늦게 가느냐,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 것 같은데. 연준의 결정이 저희들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딱 그것이 저희들을 구속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요, 전체 대출 그래프고요. 이게 그래프 좀 내주세요. 자, 전체 대출 그래프, 대출의 증가율 그래프입니다. 2013년, 14년, 15년, 17년. 그런데 가계대출 부분만 2016년도에 11.9%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이게 9.6이면 아직도 전체 대출보다 대출 증가세보다 가계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높고 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0%를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도 결국은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버는 시중은행의 이 관행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물꼬를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 3% 이상을 찍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하느니 지금 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의 그 어떤 견조한 견조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강의 어느 한 군데를 터버리면 물길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중은행들은 이 물꼬를 주택담보대출로 거의 다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부실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한은의 경고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한은 총재께서 최경환 부총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부양을 책을 썼을 때 한은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견고하게 어떤 워닝을 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저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많다는 그런 지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정부에서도 이런 데 대한 문제점 인식해서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곧 금융간 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좀 억제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이렇게 소위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국의 우리 은행의 금리 인하하고 그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 취임하고 사실상 좀 거의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변명이 아니고 조금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때 7월 중순경에 아마 부총리께서 취임을 하셨고 사실상 그 전에 금통위 회의에서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총리 취임 후에 뭐 거기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총리 취임 이전에 이미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정부의 어떤 LTV, DTI 완화에 대한 상당히 우려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의사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다른 분들 다 저 형평성에 맞춰서. 제가 지금 총리께서 그렇게 핑계를 대시지만 그 당시에 신문 톱이요. 왜 한국은행만 말 안 듣느냐. 이런 신문 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청와대 압박이죠. 그리고 이 18페이지에 보면요. 가계부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지 그 부분을 네,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금융안정 상황 점검 회의를 분기별로 하면서 거기에 보고서 형태로 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사례를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께 본 따로 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질의에서 질의를 다 못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도 있고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시간 할애를 잘 해주실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대출 그래프, 대출의 증가율 그래프입니다. 2013년, 14년, 15년, 17년. 그런데 가계대출 부분만 2016년도에 11.9%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이게 9.6이면 아직도 전체 대출보다 대출 증가세보다 가계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높고 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0%를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도 결국은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버는 시중은행의 이 관행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물꼬를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3% 이상을 찍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하느니 지금 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의 그 어떤 견조한 견조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강의 어느 한 군데를 터버리면 물길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중은행들은 이 물꼬를 주택담보대출로 거의 다 몰아넣은 매입으로 이 가계부채 규모가 이제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2016년에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승세가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꺾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경제 호황으로 이제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경제 호황이 아니라 이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총재께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적당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적당한 시점. 네.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여러 가지 잣대로 봐서 완화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완화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 금통위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완화 정도를 줄이는 인상의 시기는 경기 회복세가 견조할 흐름을 보인다고 확인되고 물가도 또 저희들이 목표 수준에 그 수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좀 확인이 된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분을 어느 정도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물가는 저희들이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현재 물가 수준이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물가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부실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한은의 경고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한은 총재께서 최경환 부총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부양을 책을 썼을 때 한은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견고하게 어떤 워닝을 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저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많다는 그런 지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정부에서도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곧 금년간 어떤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좀 억제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이렇게 소위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겟으로 정한 2%에 수렴하는 상황. 경제성장률은요? 경제성장률은 일단 잠재 수준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 성립된다면
지금이 완화적이기 때문에 그럼 잠재 완화의 성장률은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잠재 성장률이면은 얼마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잠재 성장 수준은 2.8에서 2.9 수준입니다. 2.8에서 2.9요. 그럼 올해 3%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2.9가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시기가 곧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그야말로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그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왜냐하면 시간이 네 미국 연준이 이제 연말쯤에 올릴 거로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연준의 시기와 같이 가느냐 아니면 좀 앞서가느냐 약간 뒤늦게 가느냐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 것 같은데 연준의 결정이 저희들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딱 그것이 저희들을 구속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요. 전체 대출 그래프고요. 이게 이 그래프 좀 내주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하는 독립과 관련돼서는 뭐 이해운 의원님이나 저나 이 하는 예.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마 제일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금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제 언제 금리를 올릴 거냐,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이제 여기에 가장 관심이 모여져 있는데, 왜 그러면 금리가 중요한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총재님 취임하시고 최경환 부총리가 7월 16일 날 취임을 하죠.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데가 이때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8월 달부터 10월, 3월 해갖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내리는 이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 금리를 내려서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는 8월 달에 금리 내리면서 LTV하고 DTI 규제를 같이 완화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차입을 통한 부동산